저랑 되게 귀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럽이나 이런 데도 많다며요. 엄청 많대요. 스피커 앞에 진짜 무조건 그래서 못 있대요. 가겠어. 천장이랑 이런 데도 엄청 많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 공포계의 거의 시조새라고 할 수 있는 공포 미스테리 범죄 유튜버로 성장하는 디바제시카입니다. 저는 지금 돌비 공포 라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공포 크리에이터 돌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순의 평범치 않은 생활의 유튜버 윤순이고요. 공포계는 신생아도 아니고 사실 메인 컨텐츠가 저는 공포는 아니긴 해요. 근데 워낙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를 한번 이렇게 채널에서 풀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꾸준히 하려고 하는 유튜버 윤순입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인지는 몰랐는데 제가 좀 어려서부터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이 봤었는데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저만 보는지를 몰랐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속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게 조금 특이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귀신이 보이는 건 근데 장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장소마다 좀 형상이 다르게 보이고 오히려 제가 좀 방심했을 때 정말 뚜렷하게 사람 얼굴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귀신인 것 같아 하면 그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속으로 귀신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보면 얼굴이 오히려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네, 보이나요? 저는 낮에 더 낮에도요? 많이 봤어요. 제가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거의 안 보게 됐어요. 아 정말요? 네, 방송을 시작하면서 많이 안 보게 됐어요, 아예. 무섭지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에도 툭툭 보이는 거면? 사실 한 10번의 귀신을 봤다라고 하면 한 번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얘기도 제가 그 한 번 무서웠던 것들, 그렇죠. 정말 네. 무서웠던 것들. 괜히 벌써 소름이 돋는 느낌 뭐지? 오싹해요. 제가 더 들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오싹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번 중에 한 번 본 귀신이 진짜 무서웠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예. 그 중에 하나의 썰인데 처음으로 움직임을 좀 저한테 무섭게 하는 귀신 본 썰. 행동을. 네. 저도 귀신 이야기 하나랑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현실 공포,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사실 괴담보다는 사건을 많이 다루는 편인데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알게 됐고 아직 채널에도 소개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국내 최초의 귀신 열차라고 알려진 한 실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일본 사건을 그렇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은 좀 더 기이하게 다가오잖아요. 기묘하긴 해요, 네. 확실히. 아주 잘 알려졌지만 국내에는 잘 모르는 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원래는 귀신을 실제로 만났을 때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어떤 표정도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더 덤덤한 척을 하는데 뒤돌은 순간까지도 무서웠던 귀신이 진짜 딱 생각나는 귀신이 한 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친한 친구가 작곡을 되게 열심히 하던 친구였어요. 음악에 정말 빠져 살고 대학도 음악을 갈 거고 자기는 이제 모든 직업은 다 음악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해서 되게 어릴 때부터 진지하게 음악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한번 이제 놀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학교하고 가겠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나 드디어 음악을 완성을 했어. 이제 보여줄게 너한테. 이렇게 들려줄게 라고 하길래 너무 기대한 마음에 이제 가서 저를 이제 방에 그 컴퓨터 앞에 앉혀주고 너 이거 음악 듣고 있어. 나는 음식을 할게. 이제 밥을 뭐 떡볶이를 만들어준다 밥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는 주방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앞에서 엔터만 누르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 잠깐 열어줄게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는 여름이어가지고 마루에서 이제 틀던 에어컨 때문에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문을 열어놓을게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을 들으려고 딱 눌렀는데 초반부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냥 듣고 있는데 괜찮은데 하는 순간 뒤에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 좀 쎄한 느낌이 있어요. 그 어떻게 표현해? 추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뒤에 뭐가 있어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와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뒤를 이렇게 해서 스르르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벽이랑 문 사이 있죠. 거기에 어떤 남자애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올리고 이러고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너 남동생이 있었나? 이렇게 된 거예요. 순간 너 남동생이 있었으니까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걔 막 프라이팬 뭐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한테 뭔 소리야 이러길래 아니야 이러고 이제 저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까는 분명히 없었는데 저기 있으니까 그냥 애써 무시하고 저는 이제 음악을 그냥 이렇게 누르고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뒤가 자꾸 신경이 쓰이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엔터를 누르고 뒤를 아예 돌아가지고 이렇게 빤히 쳐다봤어요. 그냥 가만히 오. 보고 있는데 음악이 딱 틀자마자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이러고 엔터를 눌렀어요. 그럼 음악이 멈춰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갑자기 가만히 있어. 근데 시선이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제 의자 밑에 바퀴 그쪽에 시선이 꽂혀서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 가만히. 그래서 보면서 왜 저기에 있을까? 뭐 무슨 사연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음악을 이제 어떡하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밥이 완성이 된 거예요. 밥상을 다 차려고 야 수인아 와서 먹어! 이러다가 야 아니다 거기서 음악 들으면서 먹게 내가 들어갈게 이러면서 방으로 상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야 내려와 앉아 이런데 딱 놓는데 여기 왼쪽 어깨 뒤에 바로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잠깐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오래 본 게 아예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정말 처음이어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혼동이 오는 거예요 좀. 예. 내가 지금 보는 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래서 그 친구가 상을 차려놓고 야 이거 먹어봐 숟가락 딱딱 놓는데 이제 그 친구가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더라고요. 야 너 남동생 있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남동생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여기에 남자애가 있을 순 없지? 이랬어. 그러니까 닥쳐 이러더라고. 오. 조용히 하라고 그냥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응 알았어. 그냥 이러고 아무 티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야 근데 내 음악 들어봤어? 이러는 거야 얘가. 그 뒤에 있던 남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음악 빨리 틀어봐. 다시 한번 들어봐. 수인아 들어봤어? 이러더라고. 내가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시선이 꽂혀버리니까 뭘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여서 숟가락을 들고서 그냥 왜 이렇게 내 눈에 보이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야 내가 음악 틀어줄게. 그리고 벌떡 일어나갖고 엔터를 탁 누르는 순간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하던 애가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음성이 들리면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계속. 오. 그러다 음악이 틀자마자 고개를 이 속도가요.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그냥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에 몇십 배 정도 되는 거죠? 진짜 빠르게. 고개가요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를 와라라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숟가락을 들고서 숟가락 내놓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오. 지금 밥 못 먹 나 급한 일 생각났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 지금 다시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근데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자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남자애는 제가 10몇 년 전 일인데도 생생한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 행동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얘가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 사람 아니야 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귀신이 있다고 말해주기도 좀 그렇잖아. 그쵸. 저는 말은 안 하죠. 그리고 음악이랑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음악이랑 되게 귀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럽이나 이런 데도 많다며요. 제가 클럽을 진짜 싫어요. 어. 왜요? 음악? 너무 힘들어요 가면. 밝은 음악이어도? 전혀 무감. 저는 그래서 혼자서 있을 때 왜 운전하면서 보통 음악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음악 듣다 사고 난 적이 꽤 많아. 그래서 무당분들이 왜 구슬할 때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불러드리는 하는 게 거죠. 불러 그쵸.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젊은이들의 클럽에 귀신이 많다라는 거. 엄청 많대요. 스피커 앞에 진짜 따따따따. 무조건 그래서 못 있대요. 가겠어. 천장이랑 이런 데도 엄청 많대.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에 거기에서 있으니까는 이제 저건 귀신일 수밖에 없는. 저는 실제로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된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도 많은 이슈가 있어서 가져오게 됐는데 시간은 2002년 5월 1일이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KTX가 아니라 새마을호가 있었는데 여수역을 출발한 이 새마을호 162호가 서울역까지 가게 되는 이제 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차가 10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돼요.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니까 전라도 지역을 쭉 따라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올라오고 있던 중에 26분이 지난 10시 46분이었어요. 기차가 갑자기 멈춰요. 갑자기 끽 하면서 멈춰요. 그래서 막 승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그때 당시에 율천역이라는 곳을 여수 근처 율천역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80대 할머니가 철길을 건너다가 부딪히신 거예요. 사고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놀래가지고 그 승객들은 일단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래서 기차가 한참을 멈췄는데 어쨌든 기차는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사고는 수습해야 되고.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기관차에서 사고가 나면 기관사분이
당연히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트라우마 바로 눈앞에서 진짜.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기관사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역에서 기관사분이 교체가 된 후에 이 기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해요. 이제 빨리 서울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난 지 약 2시간 정도가 흐른 1시 4분이었어요. 이 기차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전북 완주의 삼내라는 지역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량 하나가 있어요. 1시 4분 교량을 지날 때 또 기차가 서요. 사고가 또 났어요. 이번에도 80대 할머니가 이 교량을 지나시다가 기차에 맞서서 사망하신 거예요. 즉사하셨어요. 똑같은 기차로. 똑같은 기차로.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랬죠. 승객들도 아니 왜 2번이나 기차가 쓰냐, 사고가 났다 막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승객들은 약간 불안함을 느끼고 아 나는 내리고 싶다. 그래서 내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그 교량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기관사를 교체할 수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익산역까지 갔다가 익산역에서 다시 새로운 기관사분이 타시고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기차는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차는 서울역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요. 칙칙폭폭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사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35분이 지난 1시 39분에 또 한 번 기차가 서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뭐예요? 여기 위치가 그 익산 근처에 있는 한 역이었는데 90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철길에서 기차와 부딪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노인분들만 계속? 지금 노인분들 3분이 여수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익산까지 오는데 210km 구간이에요. 이 구간 동안 무려 3번의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는 정말 전 세계 철도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단일 구간에서 3번의 이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도 너무 어리 빠지고 이게 한 번도 무서운 일인데 3번이나 같은 일을 겪었다는 게 너무 무서웠고 급하게 다시 기관사가 교체돼요. 그리고 기차가 들어오게 되죠. 서울역까지 무사히 들어왔죠. 이제 서울역에서는 철도청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차의 결함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알아보던 중에 일단은 위령제를 지내자. 그리고 위령제를 지내요. 162호였거든요. 그래서 위령제를 지내고 이 기차는 한동안 우리 쓰지 말자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3번의 기차 사고가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막 있었는데 철도청에서는 우리 기체의 결함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건 그럼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냥 비극적인 우연이었다. 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분들이 자, 그러면 왜 3분이 하필 그때 사고를 당하셨는지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먼저 그 첫 번째 율촌역에서 부딪히셨던 할머니는 80대 할머니가 친구 집에 가시던 길이었대요. 그런데 그날 그 철길을 건너신 거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차가 들어온다고 경보음이 울렸어요. 할머니가 지팡이로 걸음이 느리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날 거기를 무모하게 건너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분을 볼게요. 두 번째 그 80대 할머니는 그 교량 근처에 있는 과수원 주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바로 사건 전날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 물에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없다 하니까 할머니가 교량을 건너시게 된 거죠. 사실 교량을 건넌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도 위험하죠. 감수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다 사고를 당하셨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과수원 옆길로 더 폭이 좁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굳이 그날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게다가 3번째 할아버지가 정말 더 미스테리한데 3번째 할아버지 이제 90대 할아버지셨잖아요. 네. 그날 자전거를 타고 계셨대요. 철길을 지나고 있는데 이미 차단기가 내려왔어요.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차단기 옆에 틈 있잖아요. 그 틈을 굳이 가서 글로 가신 거예요. 너무도 위험천만하게. 근데 여기서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격자가 할아버지 가시면 안 된다고 나오시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들은 척 만척 하시더니 그 길로 가셨고 빠르게 달려오는 기차가 부딪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격자가 이 상황을 봐도 왜 눈앞에 죽음이 있는데 왜 그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 소름 끼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이렇게 봤을 때 이 3분이 다 물론 어르신이긴 했지만 너무도 이성적이지 않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차에 분명 뭔가 죽음을 이끈 어떤 힘이 있지 않았겠냐. 우스갯소리로는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저승사자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사람들 데려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죽음이 이 셋을 이끌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귀신 열차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음모론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귀신 열차밖에 될 수 없었느냐?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기차 번호가 뭐였죠? 162호였잖아요. 그쵸. 162를 더해보면 9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객차가 있으면 이 앞에 디젤 기관차가 얘를 끄는 기관차가 따로 그쵸, 있어요. 예. 그 기관차의 번호는 7408이었어요. 7408을 더해보면 뭐가 나오죠? 19가 나오죠. 그래서 9, 19. 이건 9수의 저주다. 라고 사람들이 오케이.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19살, 29살, 39살에는 뭐 결혼도 하지 말고 삼재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우리의 미신인지 아니면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비극이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저주로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고 현재도 그 디젤 기관차 7408호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윤수님은 저승 차사는 본 적이 없죠? 꿈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그냥 어떤 제 진짜 친했던 친구가 꿈에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되게 어두운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 한 명이 서 있는데 이 친구 손을 이렇게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왜 자각몽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가지 마 이러고 제가 끌었어요. 오. 근데 그 사람이랑 저랑 눈이 마주친 게 진짜 한 10초 이상을 진짜 뚫어지게 쳐다보고 저도 얘 왜 데려가려고 하냐고 엄청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제가 이 친구를 잡고서 못하게 하려고 끌고 있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 꿈이니까.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내 손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탁 어깨를 치고 친구 그 팔 잡은 그 남성분 손을 탁 치면서 끌어서 제 쪽으로 던져주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안았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 그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미소 지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냥 그렇게 싹 닫히고 그냥 꿈에서 깼는데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그 친구를 찾기 시작한 거야. 꿈에 갑자기 나왔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날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얘 왜 안 나왔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너무 불안해가지고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날 하교를 하자마자 친구 집에 뛰어갔는데 집에서 모시더라고요. 영정사진을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딱 봤는데 제가 꿈에서 봤던 그 할머니 미소의 그 사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신 가셨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좀 믿어요. 그런 거는. 저승열차 뭐 이런 거 그런 저승으로 데려가는 나왔었으니까 일단. 와. 일단은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정확히 실화인지 제가 겪은 건 아니니까 실화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건 몰라요. 고3 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3 동생이 학교에서 야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한 12시, 1시? 그 정도 됐었어요, 시간대가. 집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괜히 우리 집에 가는 길인데 괜히 들어가기 싫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열쇠를 따고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나?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어항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항 때문에 좀 푸르스름한 불빛이 살짝 있는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불을 딱 켜려고 하는데 베란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켰는데 베란다에서 엄마가 이러고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본인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뭐해? 계속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만 크게 뜬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아 뭐야, 뭐 장난치려고 그래. 나 좀 피곤해 죽겠는데 나 씻고 올게 하고 씻고 왔는데 그때도 계속 그러고 있더래요. 이상하다 해서 뭐 자꾸 이렇게 뭐 장난을 쳐 하면서 그냥 냉장고 문 열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쪽지가 붙어 있는 거죠. 엄마 오늘 여행 가니까 친구들이랑 알아서 챙겨 먹고. 그래서 뭐야 엄마 여행 간다 그랬어. 나 맞다. 근데 베란다에 있던 거? 베란다. 맞아. 베란다를 봤어요. 그럼 얘네가 원래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러고. 와. 그때 자세하게 계속 보게 되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분명 엄마의 모습인데 눈이 너무 큰 거예요. 와,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람 아니구나. 뒤돌아서 도망치는 거는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고 뒤돌아서 못 도망치겠대요. 왜냐면 뒤돌았을 때 쫓아올까 봐. 맞아. 그래서 그거 그냥 뒤로 이렇게 갔는데 현관문 쪽에 이제 등이 단 거죠. 근데 그 엄마라는 형체는 계속 눈만 크게 뜨고 쳐다보고만 있었으니까 아무런 해코지는 안 하고 그래서 문을 열고 도망친 거예요. 냅다 달렸어요. 그냥 맨발로 1층까지 달렸는데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엄마든 그리고 형이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또 교보관에 있어요. 지방 교보관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어떤 그 연락을 취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급하게 경비실로 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그 1층에서 위를 보면 베란다는 보이잖아요. 근데 베란다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무서워 그거. 와, 뭐야. 근데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건데 진짜 안 되겠다. 경비실에 가서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있다. 좀 나 전화 좀 쓰게 좀 해달라 제발. 그래서 경찰에도 전화를 했고 형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형이 대학 때문에 자취를 조금 멀리 있는 데서 했나 봐요.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왔어요. 다시 집에 갔는데 이상한 게 집에 갔으면 문이 열려있는 채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나왔어. 왜냐면 금방 도망쳐 나왔으니까.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나는 열쇠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 다초지종을 설명을 하니까 경찰은 안 믿죠. 그냥 누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따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따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죠. 근데 그때 마침 형이 왔어요. 또 경찰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런 뭐 엄마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 들어와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형한테 이제 동생은 욕을 엄청 먹을 걸 생각을 한 거예요. 너 이 밤에 형을 여기까지 불렀냐고. 큰일 났다. 이제 형이 엄청 뭐라 하겠다. 갑자기 형이 야 근데 지금 너도 본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측과 다르게. 그래서 뭔 소리야 형?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도 옛날에 집에 반찬 가지러 왔었대요. 그때도 집에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베란다가 아니라 안방 문지방에 서서 보고 있더래요, 엄마가. 어머나. 근데 문지방에 서서 그냥 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뼘 정도 열려있는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시죠? 방 가리고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아니 엄마 뭐야? 무서워. 왜 뭐 아들 오랜만에 봐갖고 또 놀래키려고 한 거냐고. 나 반찬 가지러 왔다고 했는데 또 미동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자세히 보니까 그때 왜 형제 둘이 엄마가 눈이 크다고 느꼈는지 서로 얘기해서 나오는 게 눈을 크게 뜨고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동공이 작았던 거예요. 그쵸. 동공이 작으니까 흰자가 많으니까 눈이 흰자가 크게 보인대요. 그 진짜 신기해요. 왜 귀신 눈동자가 작을까? 그거를 그러니까. 구현해낸 영화는 어떻게 알고 구현을 했을까? 이런 거. 그래서 눈이 맞아 형.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그때 엄마가 눈이 큰 게 아니라 동공이 작았던 거였다고. 그래갖고 야 그럼 내가 본 게 뭐야 헛것 아니네. 난 그때 헛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와 나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 순간 형 뒤에서 엄마가 오는 거야. 진짜 엄마가. 아들 뭐야 왔어? 엄마? 하고 다시 봤는데 없는 거죠. 엄마는 지켜야 되니까 혹시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야구방망이 들고 방문을 쓱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본 거랑 형이 본 거랑 똑같은 형체였고 하는 행동, 가만히 서서 노려보고 있는 거, 동공이 작아서 눈이 커 보였다는 거. 결국 둘은 같은 형체를 봤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남동생이랑 저랑 똑같은 방에서 똑같이 잘 때 가위가 눌렸는데 엄마가 저를 와서 목을 졸랐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그런 적이 없는 거죠. 그래 있다니까 이런 맞아요. 경우가. 저 지금 기억났어요. 남동생이랑 저랑 똑같은 방, 똑같은 자리에 누워 잤을 때. 아니 나 진짜 갑자기 소름 돋는데 저는 인생에 단 한 번 가위를 눌려봤어요. 단 한 번밖에 안 눌렸는데 그게 고3 때였거든요. 네. 뭐 워낙 애들 가위 눌리는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굳는다 이래가지고 내가 뭐 이거 지금 가위 눌리는 건가? 나도 눈을 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여기서부터 내 동생 다 보이죠? 다 보이고 내 동생이 여기서 이렇게 서서 나를 내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다 왜 가족으로 나타나지 이거? 아니 그럼 그 엄마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 엄마는 아무 일도 없어요. 형제가 둘이 똑같은 걸 봤으니까 이게 헛것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봤으면 맞아요. 헛것이라고 생각할 헛것이야. 너가 피곤해서 그래가 적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형제는 그날 그 집에서 못 자죠. 바로 그냥 PC방 가서 밤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불 꺼진 방에 무섭다. 집에 왔는데 베란다에서 엄마가 우리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가만히 서서 쳐다만 봐. 그런 걸 상상해보면 진짜 소름 끼치죠. 무서워요. 난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난 그 순간 자지러질 것 같은데.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그러면 진짜 소름 끼치죠.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신이 서는 순간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많은 얘기를 듣고 조금 분석을 해본 결과 왜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날까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말 걸었을 때 대답하기가 편하니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끌어내기를 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엄마 거기서 뭐해? 내가 보이는구나. 일단 나 보내. 엄마라고 일단 나를 얘기를 해주니까 좀 그런 느낌 아닐까?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귀신들은 자기를 알아봐주길 그렇죠. 바라니까 그런 더 것 같아요. 친근한 모습으로 그렇죠. 나오는 거구나. 네. 세상에 귀신은 있겠죠.
아,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지금 수십 명을 마주했는데 솔직하게 지금 여기 있고 보이잖아요.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요, 지금. 윤수님. 오, 안 보여요. 조심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갑자기 정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들린 소리가 그게 통으로 다 불탔으니까 여자애가 불에 타 죽는 소리를 나한테 낸 게 아닌가.